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요,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이에 비해서는 코스닥 지수가 우리 기대보다는 약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시장을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휴장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이 휴장 이후에 어떤 이슈와 일정이 5월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런 흐름 앞에서 또 오늘 강력한 종목, 이 화장품 업종들이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러한 일정, 이슈와 화장품 종목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4월의 전체적인 시장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5월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5월 시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그널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요. 물론 잘 가는 업종도 있을 테고 종목들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외국의 수급이 반도체로부터 좀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포착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틀어서 5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파란 선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 지수를 의미하는 선입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노란 손,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부터 오늘 아침까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유리 기판 쪽은 또 잘 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HBM 반도체도 더 필요해질 테고요. 무엇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최근 시장에는 큰 이 화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전력 수요 예측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2034년까지 2024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선주들은 사실 시장에서 장 초반에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4월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전선 전력주들이 함께 가는 장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반도체 기업들은 살짝 죽고요. 그 이외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I 메탈 17% 이상 상승세,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는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대원전선과 L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은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약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러한 주식 격언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실을 줄이고 승자가 달리게 하라라는 주식 격언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승자를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계는 AI 혁명이 천연가스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EQT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붐이 가스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체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가스는 가장 저렴하고 신뢰감이 높은 옵션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천연가스 관련 상품들이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에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무탄소 발전 자원으로도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이상 탄력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슈나이더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는 이미 탄소 제로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지금보다 가격에 더 탄력을 받기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5월에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그널 또 어떤 것 있을까요?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4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정말 휴장 이후 5월 시장을 맞이해야 할 텐데요. 막상 5월 시장이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면 세린메이 또 이번에도 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 좀 주가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5월부터 9월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팔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할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린메이가 이어질까 하는 우려감보다는 일정과 이슈를 좀 미리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 5월 처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FOMC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차 FOMC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휴장 이후에 5월 2일에 기준금리가 공개가 되는데 사실 이 3차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이 기준금리 공개 이후에 또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갈지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번에는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감이 좀 드는 상황이어서 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몇 차례 정도 언제 정도 정하고 있을지 그 방향성을 공개하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같은 날인 5월 2일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2차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안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그 관련된 저 PBR 관련주가 또 이 시점을 기점으로 또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5월 2일에 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5월 일정 생각해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관광객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5월 1일 내일을 기점으로 이 중국에서도 큰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노동절 연휴 때문에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사실 1분기에만 해도 이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력이 좀 상당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이 국내외로 유입되는 이 관광객 수가 코로나19와 이전과 동일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 수는 75% 가까이 올라와서 이 하반기에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면세점의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매출, 이 면세점 매출 그리고 중국 관광객의 수, 이 안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이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관련주만으로는 4분기가 성수기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여행의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이 뷰티 기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좀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라던가 마녀공장 역시나 전망이 좋고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미 발표된 바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기반이 중국 시장의 매출 그리고 면세 매출로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 입지를 확장하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를 기반으로 얼마나 더 주가가 올라가게 될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30일 오늘 밤부터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는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함께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함께 2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의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아쉬운 부분, 사실 나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모습은 장 초반에 2,700 넘어선 모습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 100포인트 단위, 50포인트 단위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인 지지선, 이런 이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심리적인 지지선은 2,700을 넘어섰다라는 점. 이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지지난주는 안 좋았고요. 지난주는 불안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불안했던 시장을 다시 좀 편안하게 만들어줬던 이 이유가 미국과 국내 모두 실적이었다라는 점. 실적으로 올라간 지수는 훨씬 단단합니다. 수급만으로 올라간 주식은 수급이 한번 꼬이거나 수급이 한번 좋지 않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 투심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 확 무너질 수가 있는데 수급이 아니라 이 유동성이 아니라 실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이 실적이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더 강한 이런 모습들도 있죠. 오늘 실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게 우선 첫 번째로 화장품이죠. 상승률이 제일 좋습니다. 이 상승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화장품 상승률이 좋은데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는 전기전자 섹터도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그 외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이 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이 시가총액 높은 종목 중에서는 좀 많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좀 차이를 줬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의 3천억 가까이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되면 외국인 순매수 3천억 넘을 것 같고요. 기관은 지금 2천억 가까이 순매수 됐기 때문에 2천억 넘을 것 같은데 순매수 금액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6포인트 올랐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아쉽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아직 8조 원대 초반, 장 끝났을 때 한 9조 원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좀 작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은 시장은 분명히 좀 편안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좋다. 유동성이 풍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선별되어 있습니다. 실적의 방점을 계속 찍혀 있다라는 점. 오늘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거의 90% 이상 실적 기대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오후 시장 그리고 뭐 이 5월 1일 지나고 나서 다음 뭐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까지도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는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염두에 가면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이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실적 얘기를 드렸죠. 근데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실적 기대하면 단기간에 좀 좋지 않다가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기, 실적이 가시화되거나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의 카메라 그리고 이 전자업종의 쌀이라고 불리죠. 이 MLCC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휴대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휴대폰이 고사향이 됐죠. 그러면서 이 2역 화소짜리 제품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카메라가 고사양이 됐다. 그래서 삼성전기 카메라에 대한 매출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MLCC 같은 경우는 IT 수요는 부진합니다만 전장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를 보면 이제는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게 되죠. AI가 나온다라는 점은 쉽게 표현을 하면 고사양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MLCC가 들어가고 좀 더 작아진 MLCC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기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삼성전기가 거의 같은 모습으로 하반기까지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 쪽 그리고 전장 쪽에서 모두 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30일 화요일 시장 지금 오후 2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양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0.59% 상승하며 2,7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0.04% 하락하며 86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됩니다. 이 동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방 압력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약세장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두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시는 오늘 수급 한마디 지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수급적 특징은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화요일 시장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코스피 시장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선물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셨네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게 장 네. 초반부터 선물의 이런 기조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네. 장 초반 시작할 때는 선물이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가 한 700억 정도 순매수였었고요. 그다음 코스피 200과 선물과의 이런 가격 괴리도가 거의 붙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베이시스 자체가 좀 망가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다시 1.5 정도 이상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 시세 차이가 2가 넘어가는 이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굉장히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이 갭 차이가 거의 붙었다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수급외적인 확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양매도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강하게 땡겨주니까 외국인 현물이 같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기관은 당연히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 막판에 선물 대비해서 아직 기관의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외국인 선물에 대한 기반과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의 수급 플레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이제 외국인에서 잠정치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뭐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발 중심으로 수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엔화가 이제 소폭 구두 계약들 좀 이제 그 구두 개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상단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우호적인 수급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로 아예 집중되는 수급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뭐 셀트리온이나 아모레퍼시픽, LCD, 현대일렉트릭 같은 최근에 좀 주도주 성격에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도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수급의 연속성 자체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선물의 누적 순매도가 4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2조 7천억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위클리 옵션 중요하죠. 아무래도 다음 거래 시기 때문에 목요일에 동향 봐야 되는데 지금 옵션에서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현재 선물가 대비했을 때 소폭 낮은 호가와 높은 호가들에게 굉장히 좀 가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보다는 이제 지수의 상승을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변동성 자체가 일단 롱을 잡았지만 또 이제 목요일부터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속적인 변동성 부분은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선물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선물 흐름 덕분에 현물 안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런 추세가 좀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일정에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의 연속성, 변동성이 어떻게 보여질지 그 부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한마디 체크를
보겠습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난주에 GDP 성장률 발표가 1.6%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미국 경기가 탄탄하고 강하다에 대한 부분을 깨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FOMC 회의 때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게 계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제 22년도에도 결국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입장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경제 지표에 비해서 이번에 특히나 이제 GDP 성장률이 너무 낮아진 부분, 그리고 PCE 가격 지수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지 아니면 역시나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금리 동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런 금리 인하나 금리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가 시장 변동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특정 섹터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 저희 국내 증시가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후에 이제 5월 달부터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FOMC 이후에 좀 확연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FOMC 이후에도 변동성이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우선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되었던 경제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지금 더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 이번에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방향성 어떻게 잡아갈지,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흡수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수급별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최윤 앵커와 함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온 기업은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 잘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전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퓨처엠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들을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KB금융을 오늘 시장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더존비즈온 올라와 있습니다. 신한은행 측에서 더존비즈온에 두 번째 재무적 투자자로 좀 선택이 됐다라는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코스피 안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보시다시피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T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엠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흥구석유를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주도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붙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요, 양극재 쪽 올라와 있고요. 일단 1위는 엔캠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세 번째로는 JLM NS입니다. 오늘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은 좀 던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바이오메딕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이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는 당연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관 투자자들은 화학주를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네 번째로는 LG이노텍 올라와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상을 깨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강력한 기업이고요. 아이폰 출시에 따라서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5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3거래일째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APR을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I테크놀로지, 세 번째로는 현대차, 그리고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덜어내는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어제와는 약간 다릅니다. 퓨런티어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15% 이상 급등했고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수급 붙고 있고 두 번째로는 클래시스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네 번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자율주행 데이입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올라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JL, MNS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SOOP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ISC,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올,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 역시나 제주반도체 덜어내는 흐름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잡아주셨을까요? 두 전문가님들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HL만도 그리고 MI텍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수급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 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변압기와 전선인데요. 최근에 수급 기조를 좀 살펴보시면 정말 양분되어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한 달간의 수급을 보셔도 그렇고요. 뭐 1월 달부터 보셔도 외국인은 굉장히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은 올라갈 때마다 거의 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산업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산업군들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우상향 기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그 안에서의 조금 변곡점들이 자주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고점에서도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인 이런 산업적인 정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방 룸에 대한 기대감을 좀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차익 나오는 거에서 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튼 같은 글로벌 피어그룹의 PER이 한 25배 수준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의 PER이 이제 21배 수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대한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대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이제 거의 5배 이상 저점 대비 올라온 부분이고요. 이 상승에서의 이런 궤도가 거의 2년 연달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고점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산업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AI 데이터가 붙어주면서 반도체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노후 변압기만 교환을 하더라도 현재 시장 대비 시장의 캐파는 한 3배 정도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공급을 단기간에 크게 높일 수 없는 좀 병목 형상이 생기는 좀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기타 지역에서도 이런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력 쇼티지에 대한 우려는 확대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강력한 매도가 나올 때는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외국인까지 같이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을 할 때는 추세에 대한 변곡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유의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전선 전력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는 워낙 많은 상황인데 HD 현대일렉트릭 사실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공급 부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HL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L만도 어제 워낙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어제 상승에 이어서 네. 오늘도 좀 4%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HL만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이후에 거의 60%의 하락을 보인 그런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우하향했고요. 3년 만에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줬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오늘은 또 기관이 조금 더 강하게 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급 보시면은 원래 외국인들이 없었어요. 매수세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어제 이런 트리거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출시한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보조금 정책에 대한 수혜 가능성으로 지금 만도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고 지금 거래량이 오랜만에 이렇게 3년 만에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되돌림이 어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세가 이게 어떤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 어제 뭐 급등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 60%가 빠진 거에 그쵸. 비하면 어제의 반등은 사실 뭐 큰 반등이 아니다 이러한 네.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좀 기류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워낙 떨어졌던 상황이어서 가격적 부담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상승 목선 이어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하창환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 워낙 강력합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수급적 특징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3월 달 후반부부터 한 2거래를 제외하고는 기관이 연속적으로 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빨간색 줄들이 전부 다 기관이 매수가 나온 건데 특히나 연기금을 바탕으로 좀 수급의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수급 공백을 좀 채워나가는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유의미한 거는 오늘도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래 전부터 좀 폭발적인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적 발표에 임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들의 주가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색조 OEM, ODM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작년 1월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4배에서 5배 올라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스토리 자체가 북미와 유럽 쪽에서의 폭발적인 실적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기대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KRX부터 시작해서 사실 추가적인 이런 후반부에 대한 하반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기조들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증권가에서 지금 리포트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목표 주가 20만 원대 이상으로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들 그리고 저점에서의 이런 상승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자체가 일단 현재 주가 대비 적어도 20% 이상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상승 기조를 좀 누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좀 우려해야 될 점은 이평선과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들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어제부터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 추세 조금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단기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주호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MI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I텍 지금 좀 어떻게 수급적 특징 그리고 있을까요? 이 종목도 사실 네. 원래 최근까지도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4월 22일 날 좀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물량 소화한 이후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좀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씩 사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HL만도랑 좀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50% 이상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충분한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만 봤을 때는 좋은데 원래 그런 막 이렇게 최근에 3월부터는 막 수급이 그렇게 좋았던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들 그리고 갑자기 거래량이 나온 부분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HL 만도처럼 한번 지금쯤 접근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MI텍 같은 경우는 지금 비혈관용 스텐트 글로벌 5위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입지가 좋고요. 사실 이 비혈관 스텐트 같은 경우는 뭐 소화기관계 아니면은 지금 뭐 비만 관련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이제 인구 고령화와 그다음에 비만 그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자체만 봤을 때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수급이 워낙 강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소외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거래량 4월 22일 날 나왔던 큰 거래량이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신규로 이제 멀티홀 담도 스텐트 같은 것도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 회사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좀 효율을 좀 높이면서 사업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HL 만도랑 마찬가지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I텍 지금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성장 가능성이 좀 탄탄한 기업에서 길게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HL 만도와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많은 분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최근에 어떠한 이슈들이 좀 논의가 되는지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예, 그 이번 주에 그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사실 그 지난 그 4월 총선 이후에 밸류업이 이제 그대로 이제 갈 것이냐, 뭐 자초되는 거 아니냐, 동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걸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밸류업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느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이번 주에 보면 이제 뭐 금융주들이 이제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당국을 출입하다 보면은 총선 전하고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뭐 총선 전에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것저것 밸류업 관련된 뭐 시어머니처럼 뭐 이렇게 코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간섭을 하거나 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총선 이후에는 뭐 어제 뭐 영수회담 내용을 보고 나서도 그 여러 가지 뭐 평가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내용을 얘기 듣고 조금 더 이제 좀 야당 쪽이나 야권 쪽 얘기를 좀 더 폭넓게 듣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무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숨통이 좀 트이면서 좀 자율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당국에서 관련된 이제 밸류업 백풀도 사실 이제 지난 1월 이후로 한 번도 진행된 게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당국 분위기를 봐도 뭔가 이제 새롭게 뭔가 좀 해보겠다. 그런 거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좀 일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입장에서 조금 더 속도전을 내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국에서는 좀 열심히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라서요. 그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정들이 5월에 좀 대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게 될까요? 예, 그 이번 주 다이어리를 한번 쭉 보시면서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게요. 네. 5월 2일 날 그 목요일 날이요. 저 오후 2시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그 밸류업 2차 공동 세미나가 그 진행이 됩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밸류업 관련된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때 중요한 게 거래소랑 그동안 안에 이제 그 금융이랑 준비한 게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라 향후에 중요한 게 어떤 공시를 하면 되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밸류업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 그런 거 관련된 초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초안이 만들어지면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쭉 상장사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새롭게 이제 그 공시하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투자하실 때 어느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새로운 이제 그 투자 정보가 요번에 이제 그 밸류업을 하면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초안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공개가 될까, 어떤 내용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될까 그런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향후에 허위 공시를 만약에 상장자들이 했을 경우에는 금감원의 그 허위 공시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자율 공시를 하고 페널티는 좀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금감원 페널티를 받는 게 이게 작은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기업들도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처럼 우리 장이 쉬고 하루 뒤인 5월 2일에 오후 2시부터 관련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게 될까요? 예, 이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엠바고가 또 걸린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이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엠바고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제 요 밸류업 관련된 초안엔 한 4가지 정도 내용이 이제 담긴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제 내용을 보면 현황 진단입니다. 사실 이제 그 상장사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지배 구조, 어떤 수익성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황을 이제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목표 설정 내용,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밸류업을
그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쭉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담기게 되고요. 셋째는 이제 계획의 수립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경영 전략으로 이제 가게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상장사들이 해야 될 거고요.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추진 일정 그런 것도 이제 공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이행 평가 및 소통입니다. 관련돼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그 투자자들과 소통을 할 것이냐 그 내용인데요. 그 이 소통을 하는 그 대상의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과 에 대해서도 어떻게 소통할지 그거를 상장사들이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요런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이제 나오게 될지 그걸 보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기업들이 공시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공시를 하겠구나 하는 걸 투자자들이 미리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기업들이 바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좀 기업들이 특히나 좀 타격 혹은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획으로 어떤 뭐 중장기 로드맵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이게 약간 벙벙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유명해야 될 그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결국 공시 강화 방안인데요. 새롭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상장사가 목표로 삼은 주가 순자산 비율, 그 PBR이잖아요. 그러니까 PBR을 목표를 어느 몇 배까지 이제 높이겠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를 상장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왜 이행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 달성 실패 이유를 공시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게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됐는데 모든 기업이 그거에 대해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약간 이제 답답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을 상장사 입장에서는 공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대신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실패 이유까지 그거를 이제 공시해야 된다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최종 안에 포함될지 이 초안에도 들어갈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어쨌든 간에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사실 주가 관리에 조금 더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에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들어가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4월 달에 한국거래소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들하고 쭉 간담회도 하고요. 좀 의견 수렴도 이제 접수를 했는데요. 4월 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떤 부분을 이제 공시할지 그 부분에 대해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안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이게 초안에 반영될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동안에 쭉 그 현 정부가 해왔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서 이게 주가가 사실 이제 좀 내려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뭐 그 카카오가 또 이게 나눠지게 되면서 여기 관련된 또 그런 주가나 그런 것들이 또 내려가고 지금까지도 많이 좀 카카오 주가는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제어하거나 어떠면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 상관없이 쪼개기 상장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번 그 가이드라인, 밸류업 그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될지 그것도 좀 관심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이거 뭐 제대로 이제 시행하면은 주가가 13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해가지고 좀 그 당시 이제 화제 그 간담회도 열고 했을 때 올 초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이제 포럼 모임인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사회의 어떤 그 독립성 강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개선 부분이 요번 밸류업 초안에 어떤 부분을 공시하냐 그런 부분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이게 좀 저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총선의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로 됐고 지금 뭐 밸류업이 뭐 사실 그 뭐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시선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이런 걸 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뜨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허위 공시에 따른 금감원 페널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연기금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연기금 관련돼서는 이제 금융위에서 그 지난 3월 달에 이제 포함해서 이제 밝힌 게 연기금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투자 대상의 어떤 그 회사가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수립과 소통을 어떤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이제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게 점검을 하려고 하면 그 관련된 어떤 밸류업이나 그 관련된 내용을 공시를 관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를 안 할 경우에는 이런 연기금이 어떤 점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도 그런 걸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 기업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런 걸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연기금의 어떤 투자나 그런 것들은 받기 힘들 거고요. 사실 그게 관련돼서 연기금이 위탁도 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좀 기피하거나 투자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공시를 그냥 무시해서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투자 섹션에서도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벌써 뭐 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것들이 언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월별로 해서 일정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5월 달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관련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가요. 5월 중에 이제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상반기적으로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관련된 공시 규정 시행 세칙이 이제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고 하반기 일정을 보면 7월부터 이런 관련된 재고 계획,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냈던 거를 기업에 이제 자율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기업부터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챙겨서 볼 게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이런 밸류업 관련된 걸 잘 만들어서 먼저 그 1호 이런 밸류업 공시를 하게 될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고 그거에 따라 이제 주요 기업들이 1위서부터 10위권까지 쭉 이제 순서대로 보다 보면 관련돼서도 어떤 기업은 잘 됐다, 어떤 기업은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만약에 어떤 기업은 그런 걸 자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또 언론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차원에서 여기는 했는데 이쪽에서는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업들 사이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관전 포인트로 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좀 재미난 좀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일정은 어떻습니까? 예, 국회 일정도 사실 중요한데요. 이 관련된 이제 세제 그 그죠. 인센티브가 예. 관련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7월 말에 이제 세제 관련된 그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제 법인세 관련된 이제 좀 깎아주는 그 밸류업을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제 깎아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도 그 관련돼서 좀 그 주주들한테 이제 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7월 말에 한번 보아야 될 텐데 이제 세금 문제는 다 이제 정치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제 작년도 세수 펑크가 이제 지금 한 5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안을 그대로 이제 받을지 아니면 이게 이제 개인 뭐 기업 쪽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배당 소득에 대해서 주주들의 어떤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표심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그 부분을 또 받을지 그런 부분도 7월 말에 그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금투세 부분도 폐지가 될지 수정이 될지 아니면 2년 유예가 될지 그 부분 세 가지 갈래에서 아마 결정될 전망인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 밸류업 세제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조금 더 진행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구리값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정말 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구리 가격의 상승이 국내 전선 전력 관련주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켓 무버 시간에 구리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정말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리에는 이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 공급이 부족한 우려감, 그 시작점, 그리고 이 구리값이 오르기 시작한 그 포인트를 지난해 11월로 복원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캐나다에 있는 광산이 운영이 중지가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조금 야기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작되었던 인수건이 거절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광산 2위 기업인 BHP가 이 앙글로 아메리칸 6위 기업의 인수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거절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세계 구리 광산 1위 기업의 생산량이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칠레 국영구리협회에서는 올해 구리 생산량을 하향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합니다. 이 구리 공급, 특히나 전선 전력 분야에서 자극을 받고 있는데 지금 AI 부분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구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우선은 미국에서 전선이 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하다, 긴박하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좀 자극을 받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죠. 고유가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서 태양광이라던가 이 전기차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전선, 전력의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가격은 이 제조업과 통화 정책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데요. 이 제조업과 통화 정책이 장기간으로 살펴보면 이 구리 가격은 좌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단기적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이 중국의 경기 지표 회복 측면일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떻게 경기 지표를 회복하게 될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 상황 속에서 이 구리, 전선 관련주 안에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밸류 체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S와 풍산이 있는데 이 당연히 LS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당연히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좀 함께 자극을 받는 건 미국 전선의 사업에 자회사를 꼽히고 있는 LS IND가 실적 개선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그 인프라 구축이 좀 상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최근 시장 안에서 좀 자극을 받고 있고요. 풍산 역시나 좀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또 요즘 시장에서 특징 있게 보여지는 종목이 바로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과열 신호가 조금은 보이고 있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연 함께 움직이는 건 전선 관련주입니다.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과 같은 전선 관련주, 그리고 구리 관련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자극을 하게 될 종목들, 그리고 구리 가격의 흐름이 또 전선 전력 관련주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무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시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갈 텐데, 김덕호 대표님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가지고 오셨고요. 이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 종목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셨던가요? 아마 16일자에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가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인천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좀 도전을 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가 되면 레벨 4 단계의 실증 주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이더 시스템뿐만,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메라 주까지도 다 급등했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시장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또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이번에 좀 완전 자율주행 부분을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시행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오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랑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다소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2020년도에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납품했네 어쩌네 얘기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지금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거는 테슬라가 좀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완전 자율 부분에서의 시스템들을 점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 이제 기대감도 좀 많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 이제 완전 자율 주행을 이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좀 이제 한숨 텄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완전 자율 부분에서는 이제 월 구독료를 이제 반값 처분하면서 땡처리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 이어서 이제 중국에 진입을 하려고 4년 전부터 계속 들이밀었는데 이게 통과가 잘 안 됐었던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FSD 버전 12를 이제 지금 진입을 하게 됐는데, 버전 11과 12 차이가 좀 꽤나 큽니다. 11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개발자들이 입력을 했던 값의 기준치를 잡고 얘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12 버전부터 이제 지금 이미 발전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실제 사람들이 운전하는 방식을 스스로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형 교차로에서 진입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차가 정차를 했다가 진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실제로 이 FSD 12 버전에서는 정차하지 않고 바로 진입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 원래 운전을 할 때도 당연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 미국의 도로 주행을 하는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습관을 그대로 학습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달한다면은 우리가 우발 사항에 대한 대처 부분들에서의 기술력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두에 있는 래핑 라이센스를 또 취득을 했다는 점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완전 자율 부분, 특히나 인공지능을 접목한 이 기술력을 좀 탈취를 하려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중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선두주자였던 테슬라를 기점으로 이제 빌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현대모비스랑 GM과 또 합작으로 4D 이미징 레이더를 이제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좀 이 부분들이 좀 협의가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움직임들이 좀 연기가 된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 사실 자율주행은 최근에 힘이 너무 강력한 힘은 아니었고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가지고 오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녀공장이고요. 오늘 보니까는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20% 이상 현재도 좀 묶여있고 그만큼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K뷰티가 지금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1분기 수출액이 23억 달러였거든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7%가 증가를 했고 특히 미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눈에 띄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간 지가 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미용 의료기기랑 같이 좀 엮여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K뷰티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품 구입을 정말 많이 하고 또 거기다가 의료시술, 이제 미용 의료시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의 세트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지금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좀 날개짓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녀공장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삐아라는 그룹 또 기업이 상장을 했고요. 저 어렸을 때 썼던 화장품 브랜드인데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이제 저렴한 브랜드로 인기가 되게 많았던 브랜드인데 이제 상장을 또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못 갔던 마녀공장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고 지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집 매출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다가 요즘 들어서 주가 추세 굉장히 무섭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저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마녀공장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눌림이 나오다가 오늘 거래량 굉장히 크게 터져주면서 상승이 붙어줬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타라고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 중에 이제 뷰티 숍으로는 멀티 뷰티 숍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숍에 470개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국내에서 유명해진 것도 결국엔 스킨케어 쪽으로 유명해졌는데 또 클렌징 오일이 굉장히 인기 많았죠. 퓨어 클렌징 오일 저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게 또 이번에 얼타에 입점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전에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국내 화장품 색조에 관심을 가졌다가 스킨케어에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또 클렌징 쪽에 관심이 되게 쏠려 있는 이 상황에서 되게 좋은 시기에 얼타에 입점을 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코스트코, 얼타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공략할 예정이고 또 작년부터 아마존 쪽으로 온라인 매장 온라인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얼타뷰티가 사실 10대들이 미국에서 많이 또 가는 그러한 미용샵이기도 한데 일단 마녀공장이 입점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 호재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김덕호 대표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번째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랑 함께 연결이 되는 기업인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볼 때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단 마진율 높은 스킨케어 제품들을 위주로 지금 전략적으로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고 하면은 늘 이제 중국 쪽을 이제 중화권 매출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북미, 유럽, 중동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발을 뻗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과거처럼 뭐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충격 여파를 좀 좁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과거 중화권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존이 높았던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됐죠. 실적 발표가 됐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이 12.9% 상승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 그 효자 노릇을 했던 시장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과거에 주기차게 얘기를 했던 중화권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서의 매출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견고하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서구권 시장에서 좀 확장세가 조금 나타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나오다 보니까 매출 부분이 조금 전년 대비해서 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마진이 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설화수, 헤라, 라레스 이런 어떤 신제품 라인업이 계속 이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화권 매출이 좀 걱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뭐냐면 해외 매출 중에서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매출은 약 3,368억으로 좀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법인의 적자 폭이 좀 감소를 했다는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살펴봤더니 프로모션비가 지출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비가 감소가 됐다 이 말은 이게 적극적으로 좀 중화권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했을 때 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케팅을 좀 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물론 뭐 화장품 업계들이 프로모션을 잠깐 줄였다고 해서 이게 뭐 브랜드 훼손 가치가 뭐 갑자기 떨어지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면세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분간은 지켜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이제 만약 장기적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인도랑 말레이 시장에서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일본에서 대형 프로모션까지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에서는 오히려 중화권 비중보다는 인도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인지도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이제 오늘 좀 급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오랜만에 나왔던 이 호재인 만큼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처럼 이제 CJ 올리브영에서 이제 실제 한국인들 쓰는 저가 화장품들도 많이 공략하러 온다. 이 얘기는 뭐 이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도 뭐 올리브영 가보시면은 뭐 중국인들, 일본인분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화장품 쓸어 담고 가시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과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장품주로서의 그 브랜드는 지금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가 지금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면세 쪽의 매출이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주류업계의 5월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통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나실 텐데 그래서 이 주류업계 성수기는 여름입니다. 5월이 그 시작인데 그래서 각종 주류업계에서도 이 마케팅 광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광고 경기 전망 지수는 100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이 높은 비용을 광고나 마케팅에 쓰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보통 총합 100을 기준으로 식품도 100을 높게 그보다 더 높게 나왔고 특히나 이 음식료 및 기호식품 여기에 주류가 포함이 되는데 주류가 125로 지금 상당히 가장 높은 수준의 광고비 그리고 마케팅비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케팅과 광고에 좀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당연히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1분기의 국내 주류 시장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소비 여력이 좀 좋지 않았죠. 이에 높은 외식 물가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음식료계뿐만 아니라 주류 시장
시장이 좀 주춤하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이에 원가 부담이 조금 더 올라가고 주류 시장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과 같은 기업들 1월에 그리고 2월에는 정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도 이렇게 마케팅과 투자를 늘리겠다, 광고비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여지면서 5월 시장이 좀 기대는 됩니다. 그렇다면 5월을 기점으로 주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무엇보다 올해 초에 1월에는 이 판가 인상 효과로 인해서 이 올해 주류 시장을 6%가량 성장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을 기점으로 이 지금 세금을 좀 낮추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소주 가격을 좀 낮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인하 효과가 잘 적용이 되면서 이 하반기에 갈수록 5월을 기점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 대표 기업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을 기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이 하이트진로가 지난해에 좀 주춤했던 이유는 지난해 여름이 좀 날씨가 좋지 않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진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여름도 이 날씨에 좀 주류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지금 50%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기후 전망은 5월 말, 5월 셋째 주경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망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5월을 기점으로 주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농심 역시나 이 주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의 분야도 확장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어떤 기업들이 주류의 흐름을 좀 움직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또 핫한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전선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과 업종은 사실 마켓5버의 단골 주인공들이거든요. 이 기업 뭐 좋게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제 변압기 쪽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그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흐름을 보면 지금 사실 고가권에 있고 공략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잡자라는 부분보다는 이 종목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 눌림을 주는 구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좀 매수해볼 만한 그런 여력이 있지 않나,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 기록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리튬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하얀 석유다라는 이름을 좀 시장에서 붙여줬는데 요즘 구리에게 21세기 석유다, 뭐 21세기 석유는 이제 구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약간의 비슷한 이제 시나리오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리튬 관련주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이런 업황 계속 회복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력 수요는 급증한다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AI 쪽의 매출이 이제 가시화되고 찍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로 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투자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AI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북미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또 25일에 백악관이 미국 전력망 강화 그리고 청정 에너지 전력 그 관련한 일자리 확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향후 5년 동안 10만 마일의 송전선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선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은 또 눌림이 나오면 안 보셨다가 갑자기 또 올라와서 오늘 또 가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섹터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짚어가면서 단기간적으로 당분간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움직임 좀 체크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선 관련 업종 그리고 종목들은 거의 비슷한 전략을 전해주시는 게 사실
워낙 하루의 이 급등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급락이 나오거나 약간 좀 눌림을 줄 때 그때 사실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또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음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제일 M&S인데 오늘 보니까는 이게 장중엔 47,700원대, 41,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가 47,700원대였고 신규 IPO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이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이제 IPO가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제가 NH투자증권 제가 맞아요. 소개드리면서 네. IPO들 굉장히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목해 보러 시작을 했는데 이것처럼 지금 이제 올해도 IPO가 사실은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밀려있던 종목들이 이제 연이를 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일 M&S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따블까지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을 보면서 오늘 절대 못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믹싱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믹싱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중에서 전극 공정 그리고 가장 최앞에 있는 제일 그렇죠. 앞에 있는 단계인데 믹싱 다음에 이제 코팅, 프레싱, 슬러팅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매출이 뭐 갑자기 급락이 나냐 그렇다기보다는요.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이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금 흔히 말하는 일시적인 이제 기대치, 시장의 전망치가 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이쪽 부분에서는 생산치에 대한 목표치를 지금 다 후퇴를 시켰죠. 이 말은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투자 일원은 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처럼 그러니까 작년 7월이나 이 전후로 해서 2차 전지 붐이 일어났던 때처럼 급등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내일 이제 휴장입니다. 심지어 FOMC 결과가 또 이제 5월 1일 날 미국 현지에서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 충격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5월에 있는 IPO 대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 마린솔루스. 자, 똑같이 이제 이 기업도 이제 사실은 이제 청약을 한 게 바로 지난주, 그러니까 25일, 26일까지, 25일하고 그다음에 25일, 26일 이때 이제 공모 청약을 받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이 IPO들이 여러 종목이 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를 당장 이거를 현금화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당시 공모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 금액이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택할까요?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증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물량을 받아오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의무 화격 비율을 아마 보시면은 좀 이런 IPO주들을 투자하실 때 좀 노하우가 생기실 것 같은데, 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던 엔젤 로보틱스가 의무 화격 비율이 약 16%입니다. 자, 현대마린솔루스 5월 8일 날 상장하는데 이 현대마린솔루스의 의무 화격 비율이 지금 45%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상장을 했던 이 제일 M&S 같은 게 몇 프로냐? 약 5.49%인데 3월에 상장을 했었던 IMBDX가 4.5%였던 거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5월에 이 현대 마린솔루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 제일 M&S에 지금 공모를 했던 대다수의 물량들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팔고 나오겠다라는 입장이 훨씬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장기적 성장성을 본다면은 투자하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꼭 제일 M&S와 같은 신규 종목으로서 접근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가능하다면은 오늘 중이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하셔서 내일 날씨 좋으실 때 좀 치킨을 하나 시켜 드시는 방법이 좀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건 제가 사실 파이널샷 진행하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IPO 종목 중에서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우진엔텍도 있었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있었고요. 자, 근데 오늘 장이 워낙 이제 좀 중요한 FOMC의 전날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IPO들이 사실 5월에 이제 사실 이 현대 마린솔루스 때문에 좀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IPO 이거 그래도 따따상 한 번 더 다음 날이라도 한 번 더 갈지 않겠느냐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차라리 이걸 현금화를 하셔서 좀 변동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JMNS 일단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굳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IPO를 갓한 기업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보수적인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재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지막 기업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이 기업은 로봇의 모션 제어랑 에너지 제어를 좀 장치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로봇 4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초소형 드라이브 D8 4축 드라이브를 이제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다가 독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일본 쪽으로 지금 장착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도 붙어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준비한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네.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해 줄 만한 그런 가격이 지금 좀 무너졌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과 이런 기술적인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반등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또 기술적 자리에 위치를 해 있고 거기에다가 모멘텀, 재료도 굉장히 좀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는 또 강한 탄력이 나오는 그런 섹터인 만큼 저는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계속해서 국산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또 최근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눌림목이 좀 나온다. 그리고 거래를 확 죽이고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단기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부터 내일 일단 휴장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은 일단은 전날 이때 테슬라에 대한 중국 FSD 관련 승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일단 이걸 단순 단기적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전기차 시장 둔화에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프론티어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관련 은주들이 강한 반등 흐름들이 요 며칠 사이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나라가 한국에도 이제 관련되는 FSD 승인 심사 시스템을 어느 정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실적 발표가 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거의 한 1, 2년간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중국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100억 적자보다 못 나온 그만큼 적자를 많이 줄였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했던 측면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이나 이런 유럽과 같은 실적들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 실적 개선이 크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가 가장 뜨겁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물론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나왔고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도 이어졌는데 물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SSD나 이런 HBM 그리고 DDR5와 같은 본격적인 매출이 기저 효과를 통해서 성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드페타시스 기대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요일 시장 마감을 3분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샌라이브의 정대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정대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휴장을 하루 앞두고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님,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중요한 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네,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또 상승하게 되면 또 못 따라가서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주도주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 그게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는 명확했어요.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뭐 카카오 이런 거 사놓으면 그냥 계속 갔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갔다가 밸류 갔다가 화장품 갔다가 오늘 또 2차전지 갔다가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이번에 순환매에서 좀 빠지더라도 다음 순환매 때 다 갈 만한 섹터라면은 그런 것들 뜰 때 추격 매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정 나올 때 이제 접근하는 관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화장품 같은 것들이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할 때 무리하게 따라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월 달은 소비주가 제가 볼 땐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 시에 그런 것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에 흔들리지 말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순환매 흔들리지 말고 잘 공략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최근에 주도주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화장품이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양시장 어떻게 마감을 대기하고 있을지 지금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상승세를 많이 좀 줄여낸 모습이긴 하지만 강보합권에서 2,6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담아내고 있는 외인과 기관이 오늘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0.11%로 오늘 시장을 마치겠습니다. 네, 4월 30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사실 전장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업종별로 그리고 테마별로는 어땠을지 마켓 스미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기 테마로 봤을 때 자율주행 2.4% 이상 상승세, 광모들 쪽은 2.7%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AI 의료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3.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구리 관련 테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실적 테마로 봤을 때는 화장품 쪽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강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한 기업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건설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1% 강세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를 안고 올라간 기업들이 꽤 많은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 마감을 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7%의 강보합권 2,69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9%의 약보합권 86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40개 정도의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한 기업들은 410개 정도였습니다. 410개 정도였는데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한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800개 넘는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수는 보시다시피 약간 빠졌지만 오히려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은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1.0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8시 30분경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7,5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하락 흐름 나왔습니다. 174,200원대.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3% 가깝게 상승하면서 389,000원대까지 올라갔고 오늘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 장중한 때는 40만 원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이러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세 78만 원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시장에서 쉬어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양사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3%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업종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붙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18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 하락하면서 75,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간밤에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율주행 쪽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고요. 이에 비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BM은 하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3만 8,500원대. 그리고 HB가 오늘 시장에서 1.6%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붙고 있고요. 11만 1,2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에코프로가 강보합입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움직인 만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받쳐주지 않았고 오늘 알테오젠이 현재 강보합권,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96,100원대, 사실상 오늘 코스닥에서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76,900원대, 오늘 로봇주들도 괜찮았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 하락세, 전반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소부장 쪽은 빠졌고요. HPSP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노공업과 함께 1.6%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4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HPSP 39,0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오테크넥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24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4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은 휴장으로 하루 쉬고 5월 시장을 맞이할 텐데요. 이 5월 2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5월 대비 전략 단단하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은 하루 쉬고 5월 2일에 이제 시장을 엽니다. 어떻게 좀 시장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시장 대응 네. 전략은 네.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요. 큰 맥락에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섹터 대응. 그러니까 제가 동서가 브리핑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순환매가 계속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2월 달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이 공매도 금지령에서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이끄는 장세이기 때문에 뭐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처럼 쉽게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렵게 갈 것인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별 섹터, 개별 종목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코덱스 150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계속 홀딩.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설 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종목 대응 하실 분들은 개별 섹터 대응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소비재라든지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물론 삼성전자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 코스닥 쪽 반도체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어제에서 오늘 약간 부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일시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시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부분들은 잠시 종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개별 섹터 대응인데 그 개별 섹터 대응들 속에서 그럼 어떤 정도로 가야 되느냐, 어떤 섹터로 가야 되느냐 이 내비게이션을 잘 켜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저께 말씀했던 화장품, 어제 말씀하셨고 오늘 화장품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월달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관광객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종목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종목도 반응인지 좀 살피면 되는데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화장품 가게 되면 또 미용기기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중국 관련주 세트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조용히 또 움직인 섹터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했지만 OLED 같은 것들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OLED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최근 서해 시스템이 BOE 쪽으로 중국의 진동팡이죠 쪽으로 이제 증착 장비 납품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제 OLED 쪽 같은 경우도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서시스템은 너무 많이 가버린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회적으로 와이드 솔루션이든지 뭐 아무 같은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양심상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우주항공. 우주항공을 더 붙였는데 그 우주항공 같은 경우 지금 조정구가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슈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시스템 같은 우주항공 쪽에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이게 결국 순환매에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을 급하게 따라잡는 것들이 아니라 조정이 나올 시에 한번 접근해보기 된다는 접근하고 그 이후에 어떤 순환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께서 5월 2일, 5월 첫 시작에도 개별 섹터의 대응이 좀 네네.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참 중요할 텐데요. 어떤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급하게 아니라 차분하게 조정이 나올 시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5월 2일 시장 내일 모레가 될 텐데 그때는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네. 오늘 오후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면 종목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변동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하락폭의 61.8%의 되돌림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5월 초 구간에서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5월 2일 날 FOMC가 좀 있는데 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코멘트를 할 건가 여기에 따라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변동이 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업종별로 좀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뭐 방산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주식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큰 반면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완성차 쪽은 좀 제법 올랐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올라가지를 못했거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참 문제인데요.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로 좀 빠지고 난 이후에 지금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인데 오늘 또 특이한 부분들은 SK 하이닉스에 있어서의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실적은 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고 내년도엔 더 좋아질 건데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 못했던 IT 부품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5월 시장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순환매 장세에 대비하시면서 종목별 특징을 흐름을 좀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 잡고 계신 이 특징주는 어떻게 될지, 공략주는 어떻게 될지 정태근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5월 2일에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저께 이미 화장품 샘플로서 API를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오늘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사이맥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웨이퍼 관련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웨이퍼 투입량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가동률이 100%에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그 테일러시의 반도체 공장이 완공될 예정인데 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생산이 증가한다는 건 또 웨이퍼 투입량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투입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연율에서 웨이퍼 관련주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웨이퍼 이송 장비가 주력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었던 원희가 IPS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들어있고 이 고객사들 통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벤더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20조 가량의 어떤 그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한미 반도체 TC 본더 장비향으로 웨이퍼 이송 장비를 납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전공적으로 매출이 한 85%이기 때문에 좀 취약해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후공정 부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장중에 아침 쪽에 좀 출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3번 정도 음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위한 5일선 부근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1,500원에서 22,500원 정도 일단은 좀 말씀을 죄송합니다.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 공략주 사이맥스 목요일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의 공략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공략주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 공략주였던 세트랙 아이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도 이 우주항공의 순환매 좀 대비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우주항공청 이슈도 있고 이 분야를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4월 9일 고가 기준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이미 좀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오늘 좀 네. 단기적인 고점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어제 이게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장중에 공급 계약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렸어요. 그러면서 좀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5만 원짜리대가 1차적인 좀 목표가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요한 거는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분기 적자가 좀 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성장하는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주 잔고도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가도 저는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세트랙 아이도 수세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더 오늘의 공략주가 궁금합니다. 더 세트랙 아이처럼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섹터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쪽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네. 우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 있어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는
이 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도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큰 틀로 보게 되면 2차 전지도 네. 전략 후강으로 어차피 시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5월 시장엔 한 번쯤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가격대에는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로는 정고점 자리대죠. 33만 원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2차는 4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시장의 흐름 좀 기대해보면서 이 종목도 지켜보겠습니다. 사이맥스와 표스코 퓨처 M까지 5월 시장 안에서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수에도 완구기업들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악재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출산율 감소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도 완구기업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오로라 주가는 올해 들어 4.8%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줄었습니다. 대원 미디어와 SMNG 엔터는 각각 15%, 35% 넘게 급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 위축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진 영향입니다. 어린이날 특수도 글로벌 악재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린이날 특수로 인한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이 좀 다 같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정의 달이고 해서 키즈 용품들이 좀 더 많이 팔릴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 5월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출산율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올해는 심리적 마지노선 0.7명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완구 기업들이 차별화하기 위해선 고급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양쪽으로는 분명히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는 뭐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엔 살아남는 길은 좀 고급화 전략을 가져가서 그런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매출을 유지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2차 전지 믹싱 장비 전문 기업 제일 M&S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제일 M&S는 이날 공모가 22,000원보다 22.73% 오른 2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일 M&S는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 645.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1,438.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9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공모금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강화와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고온과 고밀도에 최적화된 믹싱 장비와 차세대 배터리 셀 소재에 최적화된 공정과 믹싱 장비 연구에도 쓰일 계획입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와 하위 20%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년 연속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위 20%의 월 평균 임금은 856만 4천 원, 하위 20%는 190만 2천 원으로 상위 20%가 하위 20%의 4.5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소폭 개선됐지만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70.9%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수치이지만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